안녕하십니까. 법과사회 강의 제10강을 시작하겠습니다. 우리는 지난 두 차례에 걸쳐서 법조 전문직, 즉 법조인에 대한 법사회학적 분석을 했죠. 지난 두 차례에는 주로 법조 또는 법조를 담당하고 있는 그 주체인 법조인들에 대한 현황과 또 그들의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문제점들, 그 현황,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고요. 이번 시간에는 법조사회학, 즉 법조 전문직에 대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서 주로 2시간 동안 살펴봤던 그 법조 또는 법조인 또는 법조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이 현황이나 또는 현 상황에 대한 이런 분석이었다면 이번엔 좀 대안적인 논의를 해야겠습니다. 그래서 이 대안적인 논의는 법조 또는 사법부 또는 사법제도에 대한 개혁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. 이번 시간에도 우리 교재의 공저자이신 동국대학교 김도영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예. 김 교수님, 우리 법사회학 강의도 이제 많이 왔습니다. 네.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법과 사회 탐구, 법사회학에서 다뤄야 될 대상으로 이제 사법 과정으로서 일반적인 민사 소송이나 분쟁 해결에 대해서 봤고, 그 다음에 지난 두 차례에 걸쳐서 법조 사회학에 대한 것을 살펴봤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법조 또는 사법부에 대한 어떤 대안적인 논의, 또 개혁적인 이 부분의 사법 개혁에 대해서 논하려고 그러는데요. 우리가 이제 법사회학이라고 할 때는 한편으로 볼 때 바람직한 어떤 사법부, 이러한 좀 규범적이고 가치론적인 이런 얘기도 있을 수도 있겠고, 또 하나는 그동안에 우리 사회나 또는 여러 곳에서 있었던 사법 개혁에 대해서 그냥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이러한 두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양자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? 예, 법사회학 연구를 통해서 어떤 현상에 대한 원인이나 혹은 그것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현상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그 사회학적 법학이라고 하죠. 순수한 법사회학이라보다도 현상을 개혁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또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사법개혁론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법조사회학에서 밝혀냈던 여러 가지 현황과 문제점들을 기초로 해서 지금까지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그러한 개혁 방향, 또 개혁 논의들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으로서 역시 넓은 의미의 법사회학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. 예. 김 교수님, 이번 시간에 우리는 우리나라에서의 사법개혁 논의, 또 그것을 여러 주제로 살펴볼 텐데요.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에서의 사법개혁 논의들은 어떤 주제로 어떻게 흘러왔는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죠. 이거 간단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, 그러면 칠판을 가지고서 전반적인 그 흐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칠판으로 좀 옮겨가겠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이 사법개혁이 사회적, 정치적 논의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1990년대 중반부터다,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1995년에 김영삼 정부 시절이죠. 이때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세계화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. 이 세계화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그 사법 개혁에 관한 아젠다들을 설정을 하고 또 사회적 논의를 일으켰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신통치가 않았습니다. 이 세계화 추진위원회에서는 로스쿨, 즉 법학대학원의 도입을 제안을 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대법원이나 또 법조계의 반발에 의해서 무산이 돼버리고요. 다만 이제 대법원과 이 세추위, 줄여서 세추위라고 하는데 세추위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사법시험의 합격 정원을 단계적으로 매년 100명씩 확장을 해서 1000명까지 늘린다라고 하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것이 그 이후에 시행이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정권이 바뀌어서 1998년도에
법학 교육에 관한 개혁이 또 논의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본격적으로 세교육 공동체위원회 이것은 이제 순수한 사법 개혁이라기보담도 이 세교육 공동체위원회는 교육 개혁에 중점이 놓여져 있는데 다만 교육 개혁 중에는 법학 교육의 개혁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세교위의 하위 분과로서 법학교육 개혁이 논의가 되었고 거기서 역시 이 로스쿨에 관한 제안이 나오게 됩니다. 그러나 이와 함께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설치가 되었던 사법개혁 추진위원회 이 사법개혁 추진위원회는 주로 이제 그 법조인들을 그 구성위원들로 해서 만들어집니다만은 이 사법개혁 추진위원회에서는 그 로스쿨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나섰기 때문에 이 둘 다 대통령 직속위원회로서 서로 의견이 갈리니까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고 역시 그 법학대학원 그 도입 제안이 무산되고 마는 것이죠. 그리고 또다시 그 다음 정권 2003년도에 사법개혁위원회가 이것이 대법원 산하에 구성이 됩니다. 이 세 가지, 위의 세 가지는 대통령 직속위원회였고 사법개혁위원회는 대법원 산하에 구성이 되는 그런 좀 다른 점이 있죠. 어쨌든 이 사법개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1년여 동안 활동을 한 끝에 아주 중요한 그런 개혁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. 우리가 이제 주로 살펴볼 것이 이번 시간에 이 사법개혁위원회의 제안과 그것이 그 이후에 제도화되는 그런 과정과 내용들입니다. 그리고 이 사법개혁위원회가 제안한 것에 기초해서 그 다음에 대통령 직속으로 사법제도 추진위원회 사개추위라고 하는 거죠. 사법제도 개혁 추진위원회가 대통령위원회로 만들어져서 이 사개추위에서는 대법원 소속의 사법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안을 구체화시키고 법률안을 만들 것이 있으면 법률안을 성안을 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하는 그런 구체화의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최근에 들어와서 이명박 정부 하에 들어와서 2010년도에 이때는 이제 국회가 중심이 됩니다. 국회가 중심이 되어서 국회에서 사법제도 개혁 특별위원회가 사개특위, 국회는 상임위원회 외에도 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개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주로 이 사개특위에서는 검찰에 대한 개혁,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매우 큰 그 사회적 이슈가 됐었죠. 검찰 개혁이 많이 논의가 되었으나 그렇게 큰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그 대신에 이제 법원에 관련되는 몇 가지 개혁, 그리고 변호사 제도, 특히 정관예우와 관련되는 그런 개혁안이 이제 그 합의가 이루어져서 제도화되었습니다. 이 정도가 최근까지의 이 사법개혁의 흐름,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법개혁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법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또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노력들을 한번 간단히 정리하다 보니까 서론이 길어졌습니다. 이러한 토대를 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사법개혁의 논의들의 중점이 됐던 몇 가지의 주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. 예를 들면 재판이나 또는 사법 과정에 있어서의 국민 참여라든지 또는 법조인들과 또 법조 조직에 있어서의 어떤 합리화 방안이라든지 또는 뭐 기타 법학 교육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어떠십니까? 우리가 그동안 법사회학적으로 사법 과정에 대한 얘기라든지 또 소송제도
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여러 유형을 봤지만은 우리 현대 사회에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이렇게 볼 때 분쟁 처리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소송이라고 하는 재판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겠죠. 그런데 이 재판 제도라고 하는 거, 또 사법 과정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소송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의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노정됩니다. 그래서 현대의 여러 나라에 있어서는 그 재판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 또 일반 국민들이 그 재판 제도에 참여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든지 한번 만들어서 좀 더 공정하고 또 정당성 있고 또 그 분쟁 처리가 해결의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제고하는 제도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. 김 교수님, 이제 사법제도 개혁, 사법개혁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주제는 여러 가지 있을 건데요. 네. 우리는 제일 먼저 이제 국민의 사법 참여라고 하는 걸 얘기했죠. 예. 그 국민의 사법 참여 말고도 몇 가지 이제 주제들이 있을 텐데 간단히 어떤 주제들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죠. 예, 크게 대별하면은 한 4가지 정도의 그런 주제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, 우선은 이제 법원 제도의 개혁, 법원 개혁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. 우리가 이제 오늘 법원 개혁을 비교적 중요하게 다룹니다만은,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영역으로는 이제 검찰 개혁. 지금까지 논의는 많이 있어 왔는데 충분히 검찰 개혁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. 그리고 이제 변호사 제도 개혁에 관한 그런 영역이 또 있고요. 마지막 한 가지는 이들 판사, 검사, 변호사들을 양성하는, 교육하는 제도, 즉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혁, 뭐 이런 크게 보면 4가지 정도의 주제가 있습니다만은, 오늘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2003년에서 4년까지 활동했던 그 사법개혁위원회, 대단히 중요한 그런 개혁 안들이 만들어졌고, 그것이 또 실제로 현실화되었고 제도화된 그런 사법개혁위원회의 안들 중에서 몇몇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보려고 하는데, 그중에 하나